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잃기 전에 미리 연마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높여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건강 관리라고 하면 이제 뭐 걷기나 산책을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걷기의 속도나 좀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느리게 걸을 때는 다리에 근육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 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느리게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좀 찰 정도로 네. 빠르게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조금 빠르게 걷다가 약간 숨이 차면 느리게 걷고, 이 동작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좋고, 운동 시간은 본인의 이제 체질이나 건강의 강약에 따라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잦은 복통과 설사가 지속된다면 크론병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장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은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 환자가 늘었는데요. 육식과 즉석식품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스턴트 섭취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론병 증상이 복잡해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쉽고 청소년기에 발병하면 성장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크론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크론병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크론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이 크론병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에서부터 이제 항문까지의 소화기, 위, 장 쪽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을 크론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염증이 난다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염증은 우리 인체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바이러스나 또 이물질 또는 세균, 미세먼지 등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체를 적으로 인식을 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어하는 과정 쪽에서 1차적으로 생기는 게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좀 서구화가 되기도 하고 또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를 많이 하면서 크론병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이제 발병을 하고 있고요. 이 크론병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크론병의 유병률은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2019년 크론병의 유병률은 인구 이제 10만 명당
36.9명, 약 37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적인 변화가 이제 소장과 맹장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40에서 60%로 가장 흔하고, 특히 소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30%, 대장에만 발병하는 경우가 1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설사가 잦다면 크론병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외에 크론병의 증상 어떤 게 있죠? 예, 크론병의 주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 이제 설사, 두 번째 복통, 세 번째 혈변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설사와 복통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와 복통, 이 혈변을 하게 되면 내 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의 쇠약감이라든지 피로 증상, 그 다음에 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열감이 같이 나타나고 만성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크론병이 청소년기에 발병하면 성장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크론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복통과 설사, 세 번째 또 혈변까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음식을 섭취를 하다가 보면은 복통 증상이 나오고, 또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도 내 몸에 영양분이 설사로 해서 다 빠져나가고, 또 심해지면 혈변까지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제 뼈 성장에 있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성장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습의 능력에도 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설사, 복통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일반 이제 장염,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렇게 네 가지가 증상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당연히 혈변이 나오고 체중도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쵸. 1차적으로 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가장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상은 장 내시경을 했을 때 장 자체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장 내시경을 했을 때 대장에만 염증 소견이 나타나게 되고, 네. 이 크론병은 소장에도 대장에도 또 위장에도 이런 염증 소견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크론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젊은 층에서 지금 증가폭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그렇게 본인이 뭔가 많이 불편한 게 없는 한 잘 안 하는 추세인데,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발병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1차적으로는 그 가장 정확한 진단은 이제 CT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설사하고 복통과 이제 설사를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특히 이 크론병 자체는 항문 쪽에 질환이 같이 아하.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대변을 볼 때 치료 증상이 나타나거나 변을 볼 때 하혈을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면서 체중 감소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소화기내과에서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이제 뭐 장에만, 대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소장, 뭐 위에까지 염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크게 한방에서 이제 일단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예, 음식 자체 위와 장이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음식 문화가 예전에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김치라든지 자연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서구화에서 예, 튀김이라든지 육류 섭취가 많아지고 네. 예, 식이섬유가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걸로 예, 거의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좀 내가 찬 것을 먹는다, 음식을 과식한다,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면서 이제 설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오염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네. 장내에서 세균총 자체의 면역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내 몸에서 찌꺼기를 바로 내보내고 바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러한 찌꺼기나 예,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만성적인 염증이 잔재가 되면서 크론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음식을 과식하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위와 장은 위가 음식이 들어가면 장은 비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두세 시간 지나가 두면 위장에 있는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장으로 내려가면 또 위장이 비워야 되는데 예. 요즘은 음식에 이제 먹는 문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위장에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정확히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섭취하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염증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내 체질하고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은 유당 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네네. 내한테 음식이 맞지 않는데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이 장에서 무리가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좀 과식하고 특히 이제 저녁 때 과식을 한다든지 내가 음식을 좀 먹기 싫고 예전에 먹었는데 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는데 자꾸 그 음식을 이기려고 섭취하다 보면 네. 이제 위나 장 또는 소장, 대장에 염증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위와 장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음식을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내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특히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여성분들은 좀 예민하고 섬세해서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음식을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것을 보거나 불편한 소리를 듣게 되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장 운동이 정지가 되어 있어서 변비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장 자체의 염증, 크론병을 거의 이제 스트레스의 영향은 없다고 인정을 했었는데, 네. 예, 요즘은 거의 이 스트레스도 예, 이 크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우라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음식이 당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음식이 당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머리로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지다가 보면은 이 머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네.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장관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니까 여기서 스트레스가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TV에서 보면 큰 대접에 김치에 예. 고춧가루 비벼서 네.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게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먹는 경우에는 크론병이나 염증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와 장이 딱 정지가 되어서 네. 음식이 안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이가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수능이라든지 어떤 직장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음식이 잘 안 받는데 음식을 자꾸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위와 장이 운동이 안 되는데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경우에 위와 장에서 이제 만성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크론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설사와 변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 설사는 뭔가 장에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찌꺼기로 내보내게 되는데 대장에서 수분을 제대로 이제 흡수를 하지 못하고 또 소장관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장내 미생물의 영양의 불균형이 깨지면서 염증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변비라는 것은 내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대변을 통해서 한 3, 4일에 한 번 본다, 일주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장내에 찌꺼기나 이물질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미생물의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위와 이제 장 또는 대장, 소장에 만성 염증이 나타나면서 예, 크론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방에서는 이 네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들이 사실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네. 박사님 그 설사를 한 달 정도 이상 하게 되면 그런 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사실 설사 하루 이틀 해도 힘든데 예. 한 달 뭐 이상 이렇게 좀 길게 하다 보면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복통도 그렇고요. 예. 이 크론병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병을 좀 방치했을 때 뭐 다른 합병증이라던가 이런 게 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의 염증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되다가 보면은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장에 천공이 된다든지 네네. 장이 유착이 되니까 이때의 증상들은 극심한 이제 복통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설사 자체도 뭔가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설사를 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래도 안정적이고 네. 한 뭐 2, 3일 지났다 또 괜찮아지면 그 크론병까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러한 크론병의 특징 자체는 예, 회복과 예, 관액이라고 해서 예, 좋아지는 시기와 나빠지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평상시에 이제 잘 먹었는데 이 크론병 증상이 심해질 때는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서 복통이 나면서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체중이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염증 네네. 소견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네. 80% 정도에서는. 그래서 설사를 계속 하면서 내 증상이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 증상들이 한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시경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네네. 요즘은 소화기 내과에 가면 전문적으로 이 크론병만 또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설사 장체를 예, 한 달 이상 계속한다. 그 다음에
어쩌다가 피도 좀 나온다, 체중도 좀 감소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봅니다. 크론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흡연을 하면 크론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또 이 담배를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론병과도 관련이 있나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크론병은 이 입을 통해서 항문까지 음식을 먹은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 담배는 우리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크론병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 금연입니다. 네. 또 이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에 한 50% 정도에서는 또 장 쪽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수술을 한 다음에 담배를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술 부위도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산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곳은 폐죠. 호흡기 네네. 계통.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때 이 호흡기 계통이 약해진다고 하면 이 장과 호흡기 계통은 서로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호흡기 계통이 약해져도 위장관이 약해지는 거고 또 위장관이 약해져도 호흡기 계통에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론병 증세, 위장관 자체나 소장이나 대장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되는 이 호흡기 계통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연이 가장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항상 주변 환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 환기를 아주 깨끗하게 자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크론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크론병은 유전된다. 유전이 되나요? 유전적인 소인은 아주 적습니다. 아, 네. 5% 이하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본인의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네네. 또 장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이 크론병이 복합적으로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복통과 설사를 좀 자주 하거나 특히 치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라든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크론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크론병은 배는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도움된다. 왠지 이 염증 그리고 복통, 설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따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1차적으로 배가 아플 때 기본적으로 배는 따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배가 아픈데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됐는데 배가 좀 심하다. 이랬을 때는 억지로 참고 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때는 이 장 쪽에 지금 염증 소견이 있기 때문에 네. 염증이라는 것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는 경우에 아주 심해진 경우에는 또 따뜻하게 됐을 때 배의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이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 따뜻한 데 대거나 마사지를 했을 때 좋아하면 따뜻하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배가 아픈데 마사지를 해주는데 손을 아파서 친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고 염증이 좀 더 심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예. 바로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음식이나 물을 섭취를 할 때 체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은 약간 시원한 물을 섭취를 해줘도 괜찮고, 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찬 게 들어가면 배가 아프고 좀 더 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할머니 손은 약손도 어떻게 보면 그 과학적, 의학적 그 뭐랄까요? 이유가 있었던 행동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복진을 하다가 보면 네. 거의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차갑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의 신형편에 그 장수의 비법 중에 하나가 배꼽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꼽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서 온기를 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꼽을 따뜻하게, 또 배꼽에 간접구라든지 네. 뜸 치료를 해서 이제 장수를, 건강을 유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저희가 제가 주제 영상 소개를 할 때 처음에 난치병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은 아닌 거잖아요, 박사님. 예.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 크론병.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원인이 제가 4가지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원인과 또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치료합니다. 네. 예, 첫 번째가 선천적으로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크론병이 재발하는 경우, 또 심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음식을 좀 과식을 했거나, 내가 음식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좀 음식을 먹었거나, 좀 체력이 떨어지면 위장관 자체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크론병 양방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서 위와 장을 이제 튼튼하게, 특히 이제 위와 장이 차가운 분도 있고 열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운 분들은 이제 따뜻한 뜸요법을 쓰고, 열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압봉이라든지 이제 침요법을 통해서 위장관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평상시에 이제 음식을 과식하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 자기가 잘 맞는 음식은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크론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나 운동요법을 꼭 한의원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식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프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자꾸 먹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크론병 환자분들 중에 특히 복통과 설사를 반복을 하면서 체중이 잘 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좀 더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위장관 기능은 위장의 역량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과로한다든지 내가 너무 몸이 힘들 때는 위장관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잘 받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환자분들이 올 때 비유를 꼭 하는데요. 우리가 산에 어쩌다 한번 가면 한 10분 정도, 20분 가면 오르막을 가다 보면 너무 지치거든요. 네. 너무 지치는데 올라가자마자 뭐 물이고 뭐 음식이고 이렇게 드시는 체질이 있고, 또 하나의 체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식이고 물이고 동료분이 갖다 줘도 다 싫고 일단 쉬어서 한숨 좀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크론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내가 배가 안 고픈데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려고 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적인 이제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며칠 전에도 그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어떤 시험이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체중이 늘지 않으니까 부모님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먹다가 보니까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은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맥을 보니까 오른쪽 맥이 긴성한 겁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내상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우선 스트레스가 풀리면 음식이 당기니까 아이가 네. 배고프다고 할 때 이제 음식을 주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더니 배 아픈 증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도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여러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에 변비라든지 설사가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변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보감에서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것이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변비가 있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변이 잘 안 나가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있는데 변비가 생기면서 배가 부풀게 되면 이 허리 자체가 무거워져요. 네. 예,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있으면 먼저 변비를 치료해야 되고 네. 이 크론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변비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시다가 이 증상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가 있을 때 이 증상을 그냥 뭐 설사다, 변비다, 달고 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염증 소견이 있을 때는 염증은 염증대로 치료하면서 이 변비나 설사를 또 같이 치료하는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크론병으로 발생한 만성설사 치료 사례입니다. 55세 여성으로 2017년 5월 내원했는데 40세부터 설사를 하루에 5번에서 10회하고 체중이 지금 현재는 55세인데 네. 10년 전 55kg에서 현재 이제 45kg까지 빠졌다고 했습니다. 네. 5년 전 크론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중인데 그래도 하루에 3번에서 5번 설사하고 샛노란 점액이 조금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속이 답답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기운이 빠지고 배고프면 손발도 떨리고 기진맥진하고 항상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진료하는데도 한숨을 쉬고 있었고 상기 환자는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 한방에서는 이제 담음병이라고 하는데 네. 이 담음병이 내재되어 있었고 맥이 1분에 66맥으로 느리고 힘이 없어서 소장과 대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약 80%,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담음을 제거하면서 비위를 보호하는 약 20% 비율로 처방을 해서 6개월 투약 후에 이제 설사도 없어지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회복된 치료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선생님, 크론병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이 크론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복통과 설사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론병이 있으면서 복통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은 백작약과 감초 구한 것, 백작약 10g, 구감초 5g을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이 차요법을 공복 시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백작약, 백출, 백복령 각 5g, 구감초 3g 이렇게 해서 중간불 정도로 해서 25분 똑같이 다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크론병에 도움된 한방차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크론병인데 복통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입니다. 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복직근이 긴장이 되면서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약인데, 이때 백작약과 구감초, 감초 그냥 생감초가 아니라 구감초로 인해서 백작약이 장의 염증을 풀어주고 구감초가 복직근이 긴장이 된 것을 풀어주면서 복통에 만성적으로 누구나 애용을 할 수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복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다 괜찮은 차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평상시에 그 크론병의 원인에 평상시에 이제 복통 증상이 있고 설사나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인데, 크론병이 있지 않아도 평상시에 좀 신경 쓰거나 좀 배가 자주 아픈 경우에는 네. 이 백작약과 구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향이 굉장히 구수해서 되게 구수한 맛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맑은 느낌인데요, 박사님. 네, 약간 그렇습니다. 쓴맛, 매운맛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되게 맑아요. 예, 예. 맑고 약간 새콤 달콤한 맛도 조금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새콤 달콤한 맛은 장 자체에 이제 염증을 수축시키는, 염증을 풀어주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은 복직근이 긴장이 되고 장 자체가 긴장을 했을 때 이걸 완만하게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달콤 새콤한 거, 그래서 단맛은 양의 성향이고 새콤한 맛은 음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단맛과 신맛의 이제 양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치료약으로 쓰고 있는데, 환자를 이제 직접 보는 경우에는 단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구감초의 용량을 늘리고 있고, 네. 예, 단 거보다는 좀 새콤한 거, 신김치, 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백작약의 용량을 늘려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압법도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크론병으로 인해서 복통이 오는 경우에는 중앙과 기해혈의 압봉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손으로 지압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 그 크론병은 그 장이나 대장 쪽에 염증이기 때문에 이 복부, 특히 중화는 육부에 질병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입부터 항문까지의 기관을 동의보감에서 육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부에 질병이 있을 때 침치료를 하는 혈자리가 중환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기를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기의 혈자리인데, 중환은 명치하고 배꼽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명치하고 배꼽 가운데. 기해혈은 배꼽 밑에서 본인의 2번째 손을 배꼽 밑에 대고 4번째 손가락과 잡아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오늘 압봉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크론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복통이 주로 나타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중환과 기의 혈자리 또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른 혈자리 앞봉을 붙여주는데 이 앞봉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누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붙이고 그냥 아침에 붙이고 가셨다 이제 저녁 때 떼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예, 안에 뭐 심 같은 게 예, 있네요.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 예. 네.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심 같은 것이 압박이 되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약간 쇠 성분 자체가 이 피부 자체도 한방에서는 금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쇠 성분에 약간 기의 소통 작용이 잘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 침 쓰는 작용도 예, 기의 이제 소통 작용이 일차적인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쇠를 붙여 놓음으로써 기가 이제 또 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네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 설사를 하는 경우에 동의보감에 보면 소장과 대장에 병이 있을 때 설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론병도 주로 소장과 대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육부,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좋게 하는 혈자리, 중환, 그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그 배꼽 밑에 본인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네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관원입니다. 이 관원이 소장의 모혈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질병이 있을 때 관원혈을 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장에 질병이 있을 때는 천추혈을 쓰게 되는데 천추혈의 경우에는 배꼽에서 옆으로 이촌이기 때문에 본인의 손가락 3개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배꼽의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뜸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간접구를 이용을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설사하는 경우에 장에 염증도 있고 차가우면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간접구로 해서 본인의 중환혈자리, 그 다음에 천추혈자리, 관원혈자리에 붙이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온기가 느껴지면 바로 떼시면 됩니다. 온기를 참고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약간 온기가 있으면 떼시면 이 크론병의 설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 지금 이 중환과 관원은 지금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남녀 공이 가운데 쪽에 하시면 됩니다. 좌우측 구분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천추는 좌우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 천추에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우측 천추에 하시면 되는데 복통이 있어도 주로 배꼽 좌측에 복통이 있는 분, 배꼽 우측에 복통이 있는 분이 있을 때 복통이 많이 발생하는데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뜸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간접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요 이제 앞봉과 간접구 요거를 좀 구할 수 있나요? 이건 그 의료기 상사에 가시면은 앞봉이라든지 간접구는 다 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의료기 상사에 가면 그 혈압계도 팔고 한방에서 나오는 이 간접구라든지 앞봉을 구할 수 있고 요즘은 약국에도 앞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남자고요. 네, 나이는 39이고요. 네, 몸무게는 한 58에서 9 정도 되고요. 네. 예, 그래요. 키는 어떻게? 네. 아들님이고. 키는 키는 네. 176 아, 네. 6 정도 되고요. 전에 한 달 전에 그때 상담을 했거든요. 아드님 상담을 하셨었어요? 예, 했는데 네네네. 그때 비염이 심하고 뭐 네네네.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아, 자,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방을. 박사님께 한번 그때 말씀하셨던 거랑 해서 또 궁금하신 네. 거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그래갖고 네. 탄약 처방을 그때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세요. 그거를 먹으니까 안 먹을 하더라고요. 한 2주 정도는 먹었는데 예, 코가 더 막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계속 먹으라 하니까 안 먹어요. 예, 예, 그래갖고 아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가 비타민 C 같은 거, 예. 영양제 같은 거 뭐 먹다가 말다가 막 이러거든요. E하고 예, B하고 예, 그때 저거 뭐고 대상포진도 한 2, 3년 전에 그때 심하게 와갖고 입원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술은 매일 저녁에 아, 먹는데 요즘은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야식을 많이 해요. 야식을 많이 하고 잠도 늦게 자고 예민해서 잠도 없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 처방을 그렇게 뭐 갈근하고 예, 뭐 진피하고 장출하고 후박하고 이래갖고 생강, 대추 그래갖고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식전에 복용하라고 예,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 4개월 먹고 다시 연락 주라면서 그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키가 176cm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예,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몸무게가 58에서 50 조금 더 나가면 58에서 59. 아, 술은 매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 술은 전에는 가끔씩 마시는데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마시는. 저녁에 이제 밖에서는 안 마시고 집에서 예, 뭐 야식으로 뭐 라면 같은 거 끓여갖고 야식으로 먹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그 아드님 속 피부가 좀 고운 편이세요? 피부는 흰 편인데 예, 요즘 요 잡티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고 그렇네. 약간 좀 얼굴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드님이 뭐 피부가 조금 깨끗한 편이에요. 예, 예, 흰 편인데 아드님이 예민하고 좀 섬세하세요? 억수로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예, 너무 예민해요. 예민하고 예, 애 어릴 때는 좀 픽 장애도 있고 막 좀 그런 정세였거든요. 지금 한 번씩 간혹 가다가 그래요. 예. 지금 아가. 예, 아드님이 주로 그 저녁 때 야식을 하고 지금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지금 술을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얼굴에 뭐 트러블도 조금 나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에 트러블 나는 건 아닌데 뭐 검버섯 같은 이런 게 약간씩 좀 햇빛 많이 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막 얼룩덜룩 피부가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피부가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좀 예. 그렇게 아, 그러면 코는 1차적으로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지금 1차적으로 그 저녁 때 그 취침을 하시기 3시간 전에는 뭘 드시면 안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일 자체가 늦게 오고 이러니까요. 그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뭐 먹고 집에 오면 꼭 배가 고픈가 그게 습관이 돼갖고 자기 전에는 꼭 먹어요. 먹지 말라 해도 그런 거 할 듯.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음식을 계속 저녁 때 좀 늦게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술도 마실 때가 있잖아요. 예, 이제 네네. 술도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피로를 이제 제대로 못 풀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비염 증상이 있어도
저녁 때 늦게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방차를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사구람. 향부자. 예, 향부자. 향부자. 예, 사구람. 예. 예, 네. 갈근 사구람. 갈근 예, 사구람. 갈근. 예, 예. 그 다음에 창출 사구람. 창출 사구람. 예, 그 다음에 감초 사구람. 예, 감초 사구람. 예, 그걸 물을 900cc 넣으세요. 예, 900cc. 예,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정도 달이시면 예.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그냥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아드님이 그냥 출근할 때 한 잔 네. 그 100에서 120cc 나오면 출근하기 네. 전에 한번 먹이시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 차 요법을 먼저 먹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2번 먹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녁 때 이제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시면 좀 출출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야간은 안 하는데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또 출출하다고 하니까 조금 네. 이제 배만 너무 부르지 않게 그렇게 음식을 좀 섭취를 해야 위장관 기능이 이제 보강이 되면서 비위 쪽에 이제 영양 공급이 되면서 코 쪽으로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염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예, 네. 그것만 좀 주의를 해서 차 요법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좀 꾸준히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차를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상담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그때랑 조금 다르네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생강, 대추도 좀 넣었는데 네. 지금 아드님이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모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주로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또 늦게 들어와서 예, 식사하면서 지금 술도 한 잔씩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간에도 위에도 장에 이제 무리가 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 쪽으로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지금 약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후박이라든지 생강이나 대추는 빼고 우선 간 쪽을 풀어주고 네. 위와 장 기능에 이제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고 특히 아드님의 경우에 좀 예민하고 섬세한 편이라 한방에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 자체도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잘 듣는 게 향부자와 감초를 쓰게 되고 네. 술 간장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갈근을 넣어주고 내 몸에 필요 없는 특히 이제 야식을 많이 하는 경우 저녁 때 왔는데 뭔가 좀 출출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위와 장 쪽에 한방에서 이제 식적이나 담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식적과 담음을 제거하는 약재 중에 대표적인 게 창줄이기 때문에 이 차 요법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녁 때 술을 드시고 음식을 계속해서 많이 먹게 되면 약이 들어가도 효과가 거의 안 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음식 자체를 조금 한 20-30%라도 좀 줄여주고 술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줄여주면 훨씬 효과가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사실 한 달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예. 네, 보통 3-4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다가 전화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을 주신 거 보시면 아드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론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 크론병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크론병은 그 입에서부터 항문 소화기 전체에 생기는 이 염증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음식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좀 화가 난다, 뭐가 불편하다,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 근데 때가 됐다. 예,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드시지 마시고 다음에 배가 고프면 그때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전에는 배가 많이 안 고파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내 몸이 극도적으로 세포에서 영양분을 달라. 그러면 그때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예,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크론병 환자 중에 복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나 조금 빨리 걷기를 하면서 땀을 좀 내주면서 기혈순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이에 비해서 설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문 괄약근도 그렇고 전체적인 근육량을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크론병 예방을 위해서 체질에 따라 평소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스트레스로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